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제주에 분사를 둔 아주 흥미로운 반도체 기업이죠. 제주 반도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0년에 설립됐고 생산 시설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패블리스라고 부르는 모델이죠. 맞습니다. 특히 전력을 적게 쓰는 메모리 반도체 설계의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요. 오늘 저희 자료들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요즘 핫한 AI, IoT 시대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정말 큰 기업들하고는 가는 길이 확실히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대기업들은 주로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하는데 제주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꼭 필요한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이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업 모델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설계를 직접 하고 생산은 대만의 파워칩이나 윈본드 같은 전문 생산 업체,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맡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패블리스 모델의 핵심이죠. 이러면 이제 큰 공장 짓고 운영하는 비용 부담 없이 연구 개발이나 시장 전략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기 투자 부담이 훨씬 적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파고드는 시장인데요. 네. 낸드 MCP, 그러니까 낸드 멀티칩 패키지나 C램, S램 같은 저전력 메모리들입니다. MCP면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서 공간 효율 높인 거, 그거 맞죠? LPDDR 같은 저전력 D램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LPDDR은 로우 파워 더블 데이터 레이트, 말 그대로 저전력 메모리니까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중요한 기기에는 거의 필수거든요. 아하. 바로 이런 틈새 시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엄청 출렁였던 2023년에도 매출 감소율이 한 9.2%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정도면. 네, SK 하이닉스가 46%, 마이크론이 49% 감소한 거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 방어한 거죠. 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크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눈에 띄었던 게 제주 반도체가 퀄컴이랑 미디어텍한테 5G용 IoT용 LPDDR 메모리 인증을 받은 이게 국내 유일이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국내 유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최초라서?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게 바로 일종의 기술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죠. 아, 기술적 해자. 네. 요즘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기기 자체에서 AI를 실행하는 게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전력은 적게 쓰면서도 성능은 충분히 나오는 메모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퀄컴과 미디어텍은 이 온디바이스 AI 칩셋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고요. 그렇죠. 양대산맥이죠. 이들한테서 인증을 받았다는 건 제주 반도체의 저전력 메모리 기술이 차세대 AI 기기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단순 기술력을 넘어서 시장 진입에 중요한 티켓을 확보한 셈이죠. 와, 그 인증 하나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기술력은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보니까 2024년 지나고 25년 1분기에는 매출이 다시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던데요. 예,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오히려 좀 떨어진 것 같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수익성이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7.6% 정도였는데 이전보다는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LPDDR4X나 그 다음 세대인 LPDDR5, 5X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거든요. 이쪽 매출 비중이 이제 10% 이상으로 커졌어요. 아,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군요. 그렇죠. 이런 전략적 투자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20%대로 아주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 부채 비율 20%대면 정말 낮은 거네요. 네, 매우 건전하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체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보다는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랑 IoT 시장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겠군요. 어떤 자료 보니까 AI 기능이 들어간 기기 출하량이
올해만 뭐 10배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가 만드는 그 저전력 메모리 수요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가 이제 서버나 클라우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PC, 자동차, 심지어는 뭐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까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가 강점을 가진 그런 특화된 메모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 전체가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 구도적인 성장 기회라고 봐야 해요. 구조적인 성장 기회. 네. 그리고 전 세계에 한 800곳 정도 되는 고객사, 특히 뭐 프랑스의 탈레스 같은 주요 기업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탄탄한 고객 기반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제주 반도체는 그 거대 메모리 기업들하고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고 또 대부분의 패블리스 회사들이 비메모리 쪽에 집중하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메모리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퀄컴 미디어텍 인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무기까지 확보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차별화된 포지셔닝 덕분에 시장 변동성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면서도 AI 확산이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죠. 자, 오늘 제주 반도체 딥다이브, 이 틈새 강자가 어떻게 AI 시대의 숨겨진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작지만 강한 회사를 넘어서서 뭔가 기술 변화의 흐름을 아주 잘 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네요. 이 회사의 전략과 가능성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 같은 건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지만 낮은 부채 비율하고 또 핵심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엣지 인텔리전스 시대, 이걸 생각하면 미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죠.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가 점점 더 똑똑해진다면요. 그때는 각 기기에 딱 맞는 최적의 메모리라는 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틈새 강자가 미래 AI 생태계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특화된 필수 부품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점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